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실전반 1200제 오늘 저희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오리엔테이션을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교재, 문제 푸는 법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필기 노트라는 게 있는데 이걸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단어 같은 걸 외워야 되는지 이런 것들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잘 따라오셔서 이 강의를 통해서 야, 공부를 이렇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구나,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왜 다른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교재는 저희는 주교재 해커스 실전 1200제를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필기 노트가 필요한데요. 이 필기 노트가 뭐냐 하면 수업에 필요한 핵심 문법 및 어휘 정리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수업 시간에 꼭 있어야 돼요. 제가 문제를 풀면서 자, 이런 문제 유형을 틀리면 필기 노트 몇 페이지를 보세요, 몇 페이지를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같이 필기 노트를 보고서 이론 정리를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은 필기 노트 페이지 수만 알려드릴 때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필기 노트는 700점 이상의 학생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문법과 어휘를 정리해 놓은 자료라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요 데일리 하프 테스트는 수업 시간에 시간을 재고 푸는 모의고사 문제입니다. Part 5, 6, 7 문제 및 추가 어휘 자료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수업에 필요한 이 모의고사는 수업 전날 반별 게시판에 업로드가 됩니다. 이거를 출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스마트 기기, 요즘에 여러분들 탭 같은 거 많이 갖고 계시잖아요. 거기서 다운을 받으셔서 거기다 직접 푸셔도 되는데 수업 시간에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가 하프 테스트 5, 6 같은 경우는 7분 20초 동안 문제를 풀거든요. 7분 20초 동안 문제를 풀면서 이게 끝까지 7분 20초 동안 안에 23문제를 풀려면 사실은 점수가 한 400점이 넘어가야 돼요. 근데 그 점수가 안 돼도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면 해석을 하지 않는 방법, 문제 유형을 빨리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고민이 될 때 우리가 집착을 버리고 다른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시간을 재고 저랑 함께 푸셔야 되니까 이 데일리 하프 테스트도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필요하다는 거 미리 올려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기 바라고요. 이 수업은 아주 기본적인 문법 정리를 하는 수업은 아닙니다. 이 1200제 같은 경우는 천재 원 정도보다 좀 난이도가 쉬운 것도 있고 비슷한 것도 있는데요. 여러분들 천재 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24번 정도 1년에 시험을 본다라고 했을 때 약간 불토익에 맞춰진 시험이라고 하면 이 1200제는 물토익, 불토익을 모두 다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아주 기본적인 문법이 없는 분들에게는 이 수업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 두시고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빈출 문법 유형과 어휘를 단기간에 습득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해석을 하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를 확실히 구분해서 시간 조절 방법을 터득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단기간에 고득점 완성이 필요하신 분들이 이 수업을 들으시면 도움이 좀 많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실제 시험과 동일하게 반드시 ACRC 모의고사처럼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파트별로 끊어서 있잖아요. 시간 나니까 Part 5, 시간 나니까 Part 6 이렇게 푸는 건 도움이 안 됩니다. ACRC를 따로 푸는 것도 하지 마시고요. 시험은 매달 파트별로 난이도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앞에가 어려울 때가 있고 뒤에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어떤 마라톤 선수가 평지부터 시작을 하는 코스만 뛰었던 사람이 갑자기 뭐 스페인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가서 마라톤을 하는데 처음에 막 오르막길이 나오기 시작하면 자기가 늘 훈련했던 거랑 다르니까 당황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힘 조절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시험도 마찬가지예요. AC가 어렵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중에 Part 5, 6, 7 문제 풀 때 집중력이 확 틀어져요.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우리가 에너지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은 매달 각 파트별로 난이도가 바뀝니다. 앞부분이 어렵게 나올 때도 있고 반대로 될 때도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난이도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리고 2시간 동안에 지구력,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서 반드시 모의고사로 2시간씩 풀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C 파트 1, 2를 풀 때 파트 5 푸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파트 1에서는 정답을 찾으면 바로 뒤로 가서 파트 5 푸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림 문제 풀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림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 있어요? 이게 숨은 그림 찾기가 아니기 때문에 꼼꼼하고 상세하게 말고요. 답 찾았잖아요. 그러면 다음 그림 미리 볼 필요도 없단 말이에요. 이때 가서 5 푸는 연습을 좀 해보시기 바라고요. 파트 2는 시작과 동시에 5를 펴놓고 문제를 푸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내내 하시면 안 되고요. 7번하고 13번 정도. 요즘에 파트 2를 좀 어렵게 내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막 너무 고통스럽게 만드는 회피성 답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서 내가 질문을 했는데 대답을 안 하고 나한테 다시 질문을 하는 그러한 유형들이 좀 많이 나와서 여기 파트 2가 전략적으로 좀 어려워졌어요. 그래서 내내 하지 마시고 7번과 13번 사이에서는 파트 5 문제 푸는 연습을 답을 찾았으면, 이게 왜 그러냐면 문제와 문제의 간격이 4.5초 정도 돼요. 그래서 퀘스천 나오고 A, B, C 나오고 다음 문제 나올 때까지 한 4.5초 정도 되는데, 이게 답이 C일 때 4.5초지 만약에 답이 A잖아요. 그럼 B, C 다음 문제까지 시간이 꽤 남아요. 그래서 파트 5 문제가 100개가 다 남아있으면 안 돼요. LC가 종료되었을 때. 점수대에 따라 다르지만 꾸준한 연습을 통해서 5개에서 10개 정도를 미리 풀어놓는 연습을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AC 끝났는데 100개 남은 사람하고 AC 다 끝났는데 90개, 95개, 85개 남은 사람하고 호흡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요. 문제풀이 하는 전략도 완전히 달라지니까 이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1번, 2번을 같이 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요거 3번. 문제의 순서를 바꾸어 푸세요. 홀수 테스트는 이게 1, 3, 5, 7, 9, 11 요거는 LC 끝난 다음에 Part 5, 6, 7 순서대로 푸시고요. 짝수 테스트는 역순으로 LC 끝난 다음에 Part 7, 5, 6 순서대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학습 경험 및 성향에 따라 순서대로 풀 때 점수가 잘 나오는 분, 그렇지 않고 거꾸로 풀 때 점수 잘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정확한 데이터에 기반해서 여러분들의 문제풀이 전략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한 4회에서 5회 정도 이렇게 비교해서 보면요. 자기 성향이 나와요. 나는 독해부터 풀 때 점수가 잘 나와. 나는 아니야. 5, 6부터 풀 때 점수가 잘 나와. 이런 것들을 아실 수 있고 각 파트별로 맞은 개수를 반드시 기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본인이 어떤 파트의 약점과 강점이 있는지 정확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왜 중요하냐면 맞는 개수에 따라서 전략이 달라져요. 80개 맞는 사람하고 90개 맞는 사람하고 그 다음에 75개 맞는 사람하고 똑같은 전략으로 가면 안 돼요. 여러분들 75개 정도 맞는 분들 있죠. 이분들은 시험 난이도에 상관없이 끝까지 볼 확률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문제를 한두 개씩 버리면서 풀어야 돼요. 근데 우리 주교재 기준으로 90개 이상 꾸준히 나온다. 이 분들은 어떤 난이도의 시험이 나와도 끝까지 다 풀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평상시에 한 70개에서 72개 정도 맞는다. 그러면 나는 실제 시험장 들어가서 몇 개 정도 문제를 버려야 되고 어떤 순간에 시간 조절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니까 반드시 맞는 개수를 기록을 해 두시고요. 가급적 시험을 4번 연속으로 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지금 오리엔테이션까지 해드렸고요. 이제 오늘 본격적으로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가 나와 있죠. 여기 7분 20초라고 돼 있는 이 문제를 지금부터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이게 이제 중요한 건 7분 20초 동안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못 풀어도 눈길은 여기까지 다 줘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8, 6, 맨 마지막 문제 138번까지. 그래서 이게 제일 안 좋은 문제 풀이 방법이 7분 20초가 딱 지났는데 이게 지문이 하나 통째로 남아있다.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 무슨 일이 있어도 하프 테스트 끝까지는 다 봐야 되고 남겨진 문제들은 고민이 되거나 어려운 문제를 남겨놔야지 그 문제의 답을
끝까지 찾기 위해서 다른 문제 풀 시간을 뺏어오는 거,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을 재고 연습을 하는 거니까 반드시 7분 20초 안에 138번까지 문제 푸는 연습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문제가 앞으로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된다라고 해서 샘플 한두 개 정도만 여러분들하고 해설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비되셨으면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Right? 자, 끝났어요. 여러분들 7분 20초 아직 다 못 푸신 분 손 들어보세요. 어이구,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들 근데 끝까지 다 못 보더라도 그러니까 다 못 풀더라도 끝까지 138번까지 눈길은 다 줬어야 돼요. 이게 이제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해석을 굳이 안 해도 되는 경우, 구조로만 푸는 경우들, 이런 것들을 익히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푸는 속도나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빨라질 거예요. 채점을 좀 해보도록 할 텐데 A, B, C, D의 D는 데이빗으로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채점을 해보세요. 101번 A, 102번 A, 103번 B, 104번 B, 105번 A, 106번 A, 107번 B, 108번 B, 109번 C, 110번 A, 111번 A, 112번 A, 113번 B, 114번 B, 115번 데이빗, 131번 A, 132번 B, 133번 데이빗, 134번 A, 135번 C, 136번 A, 137번 데이빗, 138번 A번입니다. 자, 맞은 개수를 좀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23개 중에 몇 개 맞았다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시고요. 오늘은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문법은 앞으로 이제 수업에 어떤 것들이 진행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잠깐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101번하고요. 107번하고 좀 같이 볼까요? 하나는 더 다음에 빈칸이 있고 107번 같은 경우는 on 다음에 빈칸이 있어요. 어느 게 더 쉬운 문제예요? 그쵸, 107번이 더 쉬워요. 왜냐하면 어는 수의 개념이 있어서 뒤에다가 단수 가산명사랑 쓰는데 보기 중에 명사이면서 단수인 거 하나밖에 없죠. B번에 어그리먼트가 정답이 됩니다. 이거 이제 해석 없이 그냥 on 빈칸이니까 단수 가산명사 골라내는 그런 문제였어요. 한 1초짜리 문제인데 102번은 어때요? 101번은? 더 다음에 빈칸이 있죠. 더는 수의 개념이 없어요. 더 다음에는 단수를 써도 되고 복수를 써도 되고 뒤에 불가산 명사를 써도 되고 다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명사가 A번, C번, 데이빗 다 명사고요. 그 뒤에 동사를 봤더니 is란 단어 보이죠? 단수 동사 보이니까 단수 명사를 써야 돼서 명사 3개 중에 단수 명사 하나밖에 없어서 답은 A번의 스케줄인데 이렇게 101번과 107번처럼 쉬운 문제들은 수업 시간에 앞으로 자세하게 막 자주 다루고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이 퀴즈 하나 풀어보세요. 똑같이 어나 on 더 다음에 빈칸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거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1번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 시간에 주로 다루게 되는 문제 유형은 이런 거예요. 1번. on 다음에 빈칸 있고 자, 이게 이제 딱 보면 분명히 이 자리가 주어 자리라는 거 알겠지요. 여기 was란 동사 보이고 주어 자리고 on 다음에 빈칸이 있으니까 단수 가산 명사를 써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단어를 만드는 조어법에서 행동하다, act, action, 만들다, create, creation. 그러면 이것도 이게 동사, 이게 명사 같아서 만약에 이런 문제를 처음 본다면 B를 찍어서 틀릴 가능성이 높아요. 아쉽게도 이 문제의 답은 A번입니다. 왜냐? 이 단어가 동사와 명사로 함께 쓰이는데요. 이게 동사로 쓰이면 추출하다라는 뜻이고요. 명사로는 발췌문이라는 뜻이 있어요. 일부분 글을 뽑아놓은 발췌문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거는 명사로 extraction은 추출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명사라는 게 보여야 돼요. 해석을 하면 Gil's award-winning novel로부터의 추출이냐 발췌문이냐 라고 했을 때 답은 A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놓치는 건 문법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분명히 나는 on 다음에 단수 가산명사를 쓴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런데 왜 틀렸냐? 왜냐하면 동사와 명사로 쓰이는 단어들에 대한 이해도가 없어서 그래요. 수험생들 700점이 넘어가는 리딩 점수 기준으로 350점 정도 되면 이런 부분에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막 다 극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400대 후반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풀어볼까요? 풀어보세요, 여러분들. on 다음에 빈칸이 있고 of mine will retire next week이라고 보입니다. 이것도 on 다음에 명사라는 건 아는데 이건 아까 거보다 좀 쉬워요. 단어가 좀 노출이 돼서. 이 단어 동사와 명사로 함께 쓰입니다. association 동사로 쓰이면 연합하다. 명사로 쓰이면 무슨 뜻이냐면 동료나 일행이란 뜻이고요. association은 명사로 사용이 되어서 연합, 연상이란 뜻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뒤에를 보시면 다음 주에 은퇴를 하는 건 누가 은퇴할까요? 사람이 은퇴해야 되겠죠. 답은 A번의 associate이 정답이 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수업 시간에 아까 여기서 봤던 이런 쉬운 문제 말고요. 이렇게 분명히 누구 자리인지 아는데 문법만으로 풀리지 않는 어법이 가미된 이런 부분들을 수업 시간에 다루게 되고 제가 이제 이런 문제 유형을 집어넣고 설명을 해드리면서 필기 노트를 언급을 해드려요. 이런 유형을 틀리면 19페이지, 20페이지를 봐라. 요것도 이제 적어 놓으세요. 19, 20페이지. 제가 19, 20페이지 보여드릴 테니까 보세요. 분명히 누구 자리인지 아는데 왜 틀렸냐? 왜냐하면 동사와 명사 혹은 형용사와 명사로 쓰이는 단어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도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 지금 필기 노트 이렇게 하단에 페이지가 정리가 적혀 있죠. 19, 20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혼동, 동사, 명사, 형용사라고 정리를 해놨어요. lower, 인하하다. 동사로 쓰이는데 형용사로 더 낮은. 이제 그런 거 말고 이런 거 보세요. 3번에 wear라는 단어 보이죠? 입다, 착용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명사로 쓰여서 마모와 다름이란 뜻이 있습니다. A sign of wear, a sign of tear. 이런 거에다 여러분들 요 자리 비워놓고 여러분들한테 골라내라고 하면 wear냐, wearing이냐 이러면 헷갈려요. 왜냐하면 전치사 다음에 ing 찍었던 분들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그냥 명사의 형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a sign of wear, a sign of tear 이런 것들이 정리가 돼 있고 시험에 동사이면서 명사, 형용사이면서 명사로 나왔던 단어들이 여기 정리가 돼 있으니까 이 부분을 보면서 정리를 해보세요. 여기 13번 보시면 extract, 추출하다라는 뜻 말고 명사로 발췌문이라는 뜻이라는 거 정리가 돼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형광펜을 준비를 해서 전혀 모르는 거 빨간색, 잘 알고 있는 거 노란색 구분을 해서 암기를 하시면 되고 요 문법은 이렇게 문법만으로 풀리지 않는 이런 부분을 정리를 해드린다. 이걸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만 더 볼게요. 이제 수업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독해 쪽으로 한번 쭉 가볼까요? 독해 쪽으로 가면 자 이런 지문이 있어요. 181번, 185번. 여러분들 이런 지문 스타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푸시나요? 지금 이거는 하나는 A는 완전히 이야기로만 구성이 돼 있고 B는 차량 모델별로 모델의 특징에 대해서 나오죠. 자, 이런 문제 풀 때 문제를 먼저 읽고 올라가는 분들이 있고요. 그렇지 않고 A라는 지문을 먼저 읽으면서 내용 파악을 하고 A라는 지문에서 파악된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요 B 지문에서 어떤 모델인지를 판단을 해서 푸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세요? 자, 한번 손 좀 들어보세요. 저 다 보이거든요, 여기서 여러분들. 자, 일단은 질문을 먼저 읽고 올라가시는 분들. 좀 있네요. 자, 그러지 않고 지문을 읽고 내려오시는 분들. 자, 여러 스타일이 있는데 우린 수업 시간에 이런 스타일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들 독해 문제 풀 때 연계 지문에서 난이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두 번째, 기승전결, 이야기 구조가 있느냐, 아니면은 서식만 있느냐, 아니면 규칙이나 규정이 열거된 정보 열거 지문이냐. 그래서 지문 스타일, 요게 이제 문제를 풀 때 사람들에게 피로감을 주고 안 주고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유명사. 고유명사 많이 나오잖아요. 되게 지치고 힘들어요. 그래서 지명, 인명, 숫자 이런 거 나오면 별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에 이게 딱딱 들어가는 느낌이 없어요. 그 다음에 지문의 길이, 평균
줄수가 22줄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4번 때문에 여러분들 토익은 탭스나 혹은 토플이나 혹은 수능하고 다른 거예요. 수능 같은 경우는 한 문항이 담당하는 줄수가 10줄이 훌쩍 넘어가는데 토익은 웬만해서는 한 문항이 5줄 이상을 담당하지 않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5문항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25줄 넘어가는 경우 거의 없어요. 보통 평균이 22줄입니다. 그리고 줄수를 확 줄여놓은 대신에, 그러니까 지문의 길이를 이렇게 압축을 해놓은 대신에 내용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한쪽이 완벽하게 뭐로만, 이거는 거의 서식이기 때문에 정보가 열거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할 필요 없잖아요. 딱 봐도 A 지문을 읽으면서 첫 번째 지문을 읽으면서 여기서 이 사람이 원하는 모델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찾아내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A를 읽으면서 B로 내려오는 게 훨씬 더 편한 스타일이에요. 문제를 먼저 읽어야지 무슨 내용이 나올지 파악이 되지 않을까요?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왜냐하면 어차피 5문항 중에 하나나 2개는 이런 스타일은 지문 전체를 모두 읽어야지 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를 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수업을 하면서 왜 전문 독해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인지, 어떻게 전문 독해를 하는 게 더 좋은지, 그리고 시간이 부족할 때와 시간이 넉넉할 때 전문 독해를 어떨 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한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문제 풀 때는 가급적이면 A를 먼저 읽고 내용 파악을 해서 B에서 이게 어떤 모델에 해당하는지 판단을 해본 다음에 정답을 찾아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뒤에 가면 보캐브러리 있죠, 여러분들. 20개씩 붙어 있는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난이도가 조금 더 높은 편이라고. 그래서 문제 푸시고 정답 해설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 여러분들 수업 듣기 전에 테스트 1 문제 풀어 오셔야 돼요. 테스트 1은 정주행으로 문제를 푸셔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주요한 문제를 중심으로 여러분들하고 몇 개를 살펴본 후에 우리 모의고사 풀고 독해 문제로 이어가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못 풀어드린 모든 문제들은 반별 게시판에서 정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자, 오늘 수업 들으신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2교시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